고려왕비실록 최충수에 의해 폐비가 된 고려 희종의 태자비 왕씨. 태자비 왕씨는 고려 제21대 희종의 첫 부인인데 희종이 왕족이던 시절에 맞이한 아내로 보이며 왕씨의 아버지는 제15대 숙종의 4대손 창화후 왕후였고 어머니는 명종의 딸 수안공주였습니다. 희종과의 사이에서 자식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태자비는 기본적으로 왕족이라 왕씨일 테지만 외할머니의 성씨인 김씨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희종이 태자가 되자 함께 태자비가 되었으나 최충수가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올리기 위해 강제로 내쳤는데 고려사에 따르면 신종은 노골적으로 싫어했지만 최충수가 계속 왕을 떠보자 그의 뜻대로 패출시켰다고 합니다. 태자비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펑펑 울었는데 선정태후마저도 같이 울었고 결국 궁중의 모두가 눈물을 흘렸으며 태자비는 평복을 입고 궁궐에서 쫓겨났고 이후 역사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려사 권백 29 열전 권제 42 반역 최충원. 최충원이 최충수를 처단하여 권력을 독점하다. 이전에 태자가 창화백 왕후의 딸을 비로 맞았는데 이때에 와서 최충수가 자신의 딸을 태자에 바치려고 왕에게 굳이 청하니 왕이 좋아하지 않았다. 최충수가 거짓으로 내인에 말하기를 왕께서 이미 태자비를 내보내시지 않았는가라고 하였다. 내인이 왕에게 보고하니 왕이 어쩔 수 없이 태자비를 내보내었다. 태자비가 흐느껴 울고 목이 메이기를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니 왕후도 눈물을 흘렸으며 궁중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태자비가 마침내 미복으로 궁궐을 나오자 최충수는 곧바로 날을 정하고 공장을 모아 성대하게 혼례했을 치장과 도구를 준비하였다. 최충원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 술을 들고 최충수의 집으로 가서 조용히 함께 술을 마셨다. 한참 술잔이 돌아가자 최충원이 말하기를 자네가 딸을 동궁에게 바친다고 들었는데 그런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최충원이 그를 타이르며 말하기를 지금 우리 형제는 비록 세력은 나라를 무너뜨릴 만하지만 가계는 본래 미천한데 만약 너의 딸을 동궁의 배필로 삼는다면 세상에 비난이 없겠는가. 하물며 부부 사이는 은희가 기본인데 태자와 비가 결혼한 지 여러 해인데 하루아침에 떼어 놓는다면 인정상 어떠하겠는가.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앞 수레가 넘어지면 뒤 수레는 이것을 경계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지난날 이 이방이 딸을 태자와 혼인하게 하였다가 끝내 다른 사람 손에 죽었는데 지금 그 전처를 밟아도 좋은가라고 타일렀다. 최충수는 하늘을 바라보고 긴 한숨을 짓기를 한참 동안 하더니 말하기를 형님의 말씀이 옳으니 감히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결국 공장들을 돌려보냈다. 조금 뒤에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고서 말하기를 대장부가 일을 할 때에는 당연히 자기가 결정할 뿐이다라고 하더니 다시 공장들을 소집하여 이전처럼 준비하라고 독촉하였다. 비슷한 신세인 강종후비 사평왕후가 패출된 후 강종이 즉위하자 추존되었지만 최충수에 의해 패출된 태자비는 최충수 사후에도 복이 되진 못했는데 단순히 폐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재가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드라마 무인시대에서는 최민서가 역할을 했는데 태자비 시절 최충수의 전횡으로 사가로 쫓겨나는 모습이 그려지며 이때 홍련아와 연을 맺어 그를 최충원 암살 모의에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희종의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고 그와 함께 폐위되어 함께 유배지로 떠나는데 실제 최충수에 의해 패출된 태자비는 최충수 사후에도 복이 되진 못했고 성평왕후는 희종이 재혼한 인물입니다. 드라마 속의 성평왕후는 이 두 사람을 합친 것인데 폐위된 태자비는 수안공주의 딸, 성평왕후는 연희공주의 딸로 근친혼이라 이에 대한 언급은 생략을 했습니다. 태자비를 폐비시키려다 형에게 죽임을 당한 최충수. 최충수는 고려 상장군 최원호의 둘째 아들이며 무신집정 최충원의 친동생인데 1196년 이이민의 아들 이지영과 비둘기 문제로 시비가 붙어 최충원의 쿠데타에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 뒤 형 최충원 조카 박진제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 이이민 일파를 제거했으나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삼으려고 무리수를 두다 형 최충원과 갈등했고 1197년 형 최충원과 싸우던 중 전사했습니다. 1152년 상장군 최원호의 차남으로 태어났으며 성격이 음험하고 사나웠다고 전하는데 당대 권력자였던 이이민의 아들 이지영이 장군으로 영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는 음서로 관직에 올랐으며 명종 26년인 1196년 동분옥사로 있을 때 최충수가 기르던 비둘기가
이민의 아들 이지영의 집담장에 넘어가자 이지영은 이 비둘기를 자신이 길렀습니다. 나중에 최충수가 비둘기를 돌려주기를 원했으나 이지영이 거절하면서 비둘기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이지영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비둘기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말투가 매우 거칠었다고 전합니다. 최충수의 말투에 분노한 이지영이 종들을 불러 최충수를 결박하라고 하자 최충수는 장군이 몸소 그런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장군 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을 묶지 못할 것이라고 오히려 세게 맞섰습니다. 그 기세를 장하게 여긴 이지영은 최충수를 그냥 돌려보냈는데 이지광과 함께 쌍칼 형제였던 이지영의 행실을 생각하면 정말 선심이 들어서 그랬을 확률은 낮습니다. 순간 기세에 압도당했거나 최충수를 언젠가 자기 편 사람으로 만들면 괜찮겠다고 생각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으나 고려사, 고려사절교, 동국통감 등에서는 이이민 부자들이 반역자의 난신적자들로 기록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일부러 이지영을 사실과 다르게 호의적으로 묘사했을 리는 없을 것이므로 고려사 등에 기록된 것들을 그대로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원한을 품은 최충수는 형인 최충원을 찾아가 이이민 부자들을 죽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이에 최충원은 난색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충수가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계속 강하게 주장하자 마음을 바꿔 찬동했다고 고려사를 비롯한 고려시대 정사들에서 나옵니다. 충원은 때를 기다리다 최충수와 그의 일족들인 박진재, 노석숭 등과 같이 군사를 일으켜 이이민 일가와 일당들을 모조리 도륙을 내었습니다. 참고로 이이민이 암살당할 당시 최충원과 그 일족 몇 명은 이이민이 있었던 미타산 별장으로 갔고 최충수가 이이민에게 직접 칼을 휘둘렀으나 맞지 않았고 이에 최충원이 나아가 이이민을 단칼에 목 베어 죽였다고 합니다. 이이민 일가와 일당들을 주살한 이후 형과 함께 명종에게 봉사 10조를 건의했으나 임금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형에게 그를 폐위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최충수는 왕진의 여종을 청해하였기 때문에 사공 왕진을 임금 자리에 올리려 했지만 최충원은 명종의 동생인 평양공 왕민을 임금으로 세우려 해서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결국 박진재의 중재로 왕민을 임금으로 세우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때 옹립된 임금이 신종으로 이렇게 형과 함께 한순간에 큰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으나 최충수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신종을 협박해 태자비를 강제로 내쫓아 버렸으며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만들려고 획책까지 하자 크게 놀란 최충원은 최충수와 술을 마시며 딸을 태자비로 세우려다 패망한 이이방의 전철을 밟을 생각이냐고 타일렀습니다. 최충수도 천정을 바라보고 크게 한숨을 쉬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형의 말을 따라 계획을 물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마음을 돌려 원래대로 자기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장남 충원에게서 충수가 태자비로 자신의 딸을 보내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늙은 모친도 형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만류하지만 도리어 성을 내면서 모친을 안악내라고 부르며 밀어 넘어뜨리는 패륜까지 저지릅니다. 결국 이 일로 형제 사이가 완전히 갈라졌고 이에 최충원이 군대를 동원해 흥국사에 오자 최충수 역시 사병들을 이끌고 공격하면서 고륙상쟁이 벌어지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최충원 형제의 핵심 측근들이었던 박진재, 김약진, 노석숭들이 최충원에게 힘을 보탠 까닭에 전세가 불리해져 이 싸움에서 최충수는 참패했고 권토중래를 위해 일단은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파평군의 금강사에서 추격군한테 잡혀 참수되며 최충원은 동생의 수급을 받아들자 통곡하며 추격군들을 꾸짖고 시신을 수습해 장사진에 주었는데 드라마 무인시대에서는 김영일이 역할을 했습니다. 고려사전료 권 13. 명종이 명종 27년 10월 최충원이 최충수를 숙청하다. 처음에 태자가 창업의 광우의 딸을 취하여 비로 삼았다. 이때에 이르러 최충수가 자기 딸을 태자에게 시집 보내고자 하여 왕에게 굳이 청하였다. 왕이 기뻐하지 않았다. 최충수가 나인에게 일부러 말하기를 주상께서 이미 태자비를 내보내시지 않았는가라고 하였다. 나인이 이를 고하니 왕이 부득이하게 그를 내보내자 비가 목이 메어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고 왕후 역시 눈물을 흘렸으며 궁중에 모두 눈물 닦기를 그치지 못하였다. 비가 끝내 미복 차림으로 궁 밖으로 나가자 최충수가 곧 기일을 정하고 공인들을 불러 모아 혼수를 크게 준비하였다. 최충원이 이를 듣고 술을 가지고 최충수의 집으로 가서 조용히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자 최충원이 말하기를 자네가 딸을 동궁에 드리고자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최충원이 그를 타일러 말하기를 지금 우리 형제의 세력이 비록 온 나라를 기울이고 있지만 출신이 본래 한미하니 만약 딸을 동궁에 시집 보낸다면 비난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물며 부부 사이는 은혜와 의리가 바탕이 되는데 태자가 비와 여러 해 동안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하면 그것이 인정에 어찌 되겠는가. 옛 사람이 말하기를 앞 수레가 넘어지면 뒤에 수레가 경기한다라고 하였다. 지난번에 이방이 자기 딸을 태자에게 시집 보냈다가 끝내 남의 손에 죽었는데 지금 그 엎어진 전철을 밟고자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최충수가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하다가 한참 뒤에 말하기를 형의 말이 조리가 있으니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결국 공인들도 물리쳐 돌려보냈다. 조금 뒤에 계획을 바꾸어 말하기를 대장부가 이를 행하려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다시 공인들을 모으고 전과 같이 혼수를 마련하도록 독려하니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형의 말을 따랐다기에 내가 실로 다행이라 여겼는데 어찌 다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였다. 최충수가 노하여 말하기를 부녀자가 알바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손으로 그를 밀치니 어머니가 땅에 넘어졌다. 최충원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죄가 불효보다 큰 것이 없는데 어머니를 이처럼 욕보였으니 하물며 나에게는 어떠하겠는가. 분명 말로는 타이를 수 없을 것이다. 내일 아침 마땅히 나의 수하를 시켜 광화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딸이 들어오면 맞고서 들여보내지 말라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최충수에게 알리자 최충수 또한 그의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든 말든 감히 누구도 무엇라 하지 못하는데 형만이 나를 제압하려 하는 것은 무리가 많은 것을 믿기 때문이다. 내일 아침에 내가 그 무리를 쓸어버릴 것이니 너희들은 힘을 내라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최충원에게 달려가 고하니 최충원이 울면서 그의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최충수가 그 딸을 동궁에 시집 보내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불쾌한 일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내일 아침 우리 무리를 쓸어버리고자 한다 하니 일이 급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였다. 무리가 답하여 말하기를 박진재를 불러 상의해 보십시오라고 하였다. 최충원이 즉각 박진재 및 김약진 노석숭을 불러 알리니 박진재가 말하기를 공의 형제는 모두 제 외숙이시니 어찌 정이 두텁고 열고하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의 안위가 이 한 번의 거사에 달려 있으니 동생을 도와 역적이 되는 것보다 형을 도와 순리를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대의를 위해서는 친척도 멸하는 것이니 저는 당연히 김약진 노석숭 등과 함께 각각 무리를 거느리고 돕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최충원이 크게 기뻐하였다. 밤 3경에 최충원이 무리 1000여 명을 거느리고 고달판을 넘어 광화문에 이르러서 문지기에게 알리기를 최충수가 내일 아침 난을 일으키고자 하기에 내가 사직을 보위하고자 하니 빨리 이 사실을 왕에게 아뢰라라고 하였다. 문지기가 문틈으로 아뢰니 왕이 크게 놀라서 즉각 명을 내려 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하고는 구정에 dun을 치게 하였다. 또한 무기고의 병장기를 꺼내 금군에게 주어 대비하게 하니 여러 위의 장군들 또한 군사를 거느리고 다투어 왔다. 최충수가 이를 듣고 두려워하며 그 무리에게 말하기를 동생으로서 형을 공격하는 것을 패덕이라고 한다.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구정에 들어가서 형을 뵙고 죄를 빌고자 한다. 너희들은 각각 도망가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장군 오숙비 준존신 박정부 등이 말하기를 저희들이 공의 문화에 의탁한 것은 공에게 세상을 덮을 만한 기계가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도리어 비겁함이 이와 같으니 이는 저희를 멸족시키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한번 싸워 자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최충수가 이를 허락하였다. 동이틀 무렵에 무리 1000여인을 이끌고 십자로에 dun을 치며 약속하기를 마땅히 힘을 합하여 싸워야 하며 저들을 죽인 자에게는 죽은 자의 관직을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최충수의 군사는 여러 장수들이 모두 최충원에게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원조가 적은 것을 알고는 조금씩 도망쳐버렸다. 이에 최충원이 광화문을 나와서 시가를 향해 내려오고 최충수는 광화문을 향해 올라가다가 흥국사 남쪽에서 만나 교전하였다. 박진재 김약진 노석숭이 각각 그 무리를 거느리고 나뉘어 기각을 이루어 한쪽은 이현을 넘고 한쪽은 사현을 넘으며 한쪽은 고달판을 넘어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응하여 앞뒤로 공격하였다. 최충원이 궁중 창고의 대각로로 마구 쏘자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니 최충수의 무리가 회랑의 문짝을 가져다가 방패로 삼아 이를 막았으나 이기지 못하고 결국 크게 무너졌다. 최충수가 말하기를 오늘의 패배는 하늘의 뜻이다. 형이 임진강 이북에 있으면 나는 임진강 이남에 있겠다라고 하였다. 곧 오숙비 준존심 등과 보정문으로 달려가 문지기의 목을 베고
장단을 건너 파평현 금강사에 이르니 추격한 자가 그의 목을 베어 머리를 서울로 보냈다. 최충원이 울면서 추격하던 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산채로 잡고자 하였는데 너는 어찌하여 급하게 죽였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사람을 보내 시체를 거두어 장사지냈다. 오늘 고려왕비실록은 최충수에 의해 폐비가 된 고려 희종의 태자비 왕씨였습니다.